이른 아침부터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잠에서 깨어나 시작된 하루는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됩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는 수면을 취하며 풀어주죠. 하지만 모두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건 아닙니다.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닌 사람도 있죠. 숨이 끌득끌득 넘어가는 그런 상태에서 보고 있는데 누구 잠이 오겠습니까? 못 자는 거죠. 숨이 남들보다 잠은 2배로 이상 많이 자는 것 같습니다. 머리만 대면 자고 그걸 하는데도 피로가 풀리질 않습니다. 수면 중 기도가 좁아져 호흡에 장애가 생긴 현상을 말하는 수면 무호흡증. 만성 피로, 기억력 감소, 집중력 저하는 물론 고혈압,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호흡도 이렇게 호흡을 잘하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여기 일자선으로 이렇게 보이죠? 호흡을 안 하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자에게 안정적인 숨을 불어넣어 최적의 숙면을 확보한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정재훈 원장과 수면 질환의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무 중 직장인이 가장 피곤해하는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식후 식곤증이 밀려오는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광고 홍보 대행업을 하는 서태원 씨에겐 그 시간이 좀 더 빨리 찾아옵니다. 한 낮 12시 정도 넘어가면 졸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거나 미팅이 있으면 이제 다 알람을 해놓습니다. 그걸 안 해놓으면 깜빡 잠들었다가 뭐 늦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피곤하죠. 눈꺼풀이 천근만근하게 느껴질 땐 차 안에서 잠깐 눈을 붙여봅니다. 어젯밤 분명 잠을 잤는데 출근만 하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머리만 대면 잠을 자니까. 근데 이제 저는 잘 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집사람이나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코도 많이 건다고 그러고 중간에 막 컥컥컥 하면서 숨도 넘어간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잠자는 시간은 길어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낮에 많이 피곤하고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죠. 정말 수면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CT 촬영과 내시경 검사를 통해 기도 상태와 비강, 부비동, 후두 등의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양쪽에 이런 비우성 비염들이 보여서 이런 문제점들이 코 안의 공간을 매우 좁게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CT상에서 많이 처져 있는 목젖을 확인할 수 있고요. 코 뒤의 공간이 매우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 점막은 비후되고 목젖은 처져 기도가 좁아진 상태. 수면 상태는 어떨까요? 뇌파, 안전도, 근전도, 심전도 등 수면 중에 일어나는 생리학적 변화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수면 다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수면 검사를 통해서 그 무호흡의 정도라든가 그 점수를 구체적인 점수로 저희가 파악할 수 있고, 그 점수에 따른 치료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면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의 치료법을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수면 단계는 각성 상태, 렘 수면, 비렘 수면으로 분류됩니다. 비렘 수면은 수면의 깊이에 따라 N1, N2, N3로 나뉘죠. 그래서 N1 슬립 같은 경우는 가장 얕은 수면이고 5% 정도 차지하고요. N2 수면도 45% 정도를 차지하고, 이제 서파 수면이라고 하는 N3 수면과 렘 수면은 각각 25%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비율이 가장 수면할 때 있어서 건강한 비율이라고 저희가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틀이 깨지면 수면 장애가 있다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서태원 씨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그의 수면 상태는 어떨까요? 무호흡이 주무시는 동안에 엄청 많이 나타나시는데, 이런 무호흡 수치가 23.4로 나타나세요. 1시간당 숨을 안 쉬거나 적게 쉬는 게 23번이라는 거니까 3분에 1번 이상꼴로
숨을 멈추신다라고 저희가 검사 결과에서 나오네요. 무호흡 저호흡 지수인 AHI, 시간당 무호흡과 저호흡 횟수를 합친 것으로 수면 무호흡의 중증도를 파악합니다. 서태원 씨는 AHI 수치가 23.4로 중등도에 해당했고요. 가장 깊은 수면에 해당하는 N3 수면도 9.96%로 정상 수치 25%보다 밑도는 결과였습니다. 수면 상태가 이렇다 보니 밤에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었죠. 이런 뇌파나 안전도를 이용해서 봤을 때 23분 주무신 거죠. 거의 10%가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엄청 많이 주무셔도 실제로 주무신 시간에 비해서 잤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안 되는 거죠. 10%네. 10%. 보통 25% 나오시거든요.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지만 막상 수치로 결과를 듣고 나니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피로가 누적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무호흡이 지속되고 오래된다면 심혈관계 합병증,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부정맥이라든가 뭐 심장 허혈성 질환이라든가 심근경색, 또 정말 심하신 분들은 급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갑자기 돌연사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주무시다가. 그런 경우도 위험성이 최대 23배까지 올라간다는 통계가 있고요. 사회적으로 환자분들이 이제 이런 증상들이 계속되면 업무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뭐 운전 중에도 사고 발생률이 늘어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사회적인 문제도 야기시킬 수 있는 서태원 씨가 양압기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마스크를 통해 코와 입으로 공기를 불어넣어 지속해서 기도를 열어주는 겁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비수술적 치료법이죠. 네, 안녕하세요. 환자분의 그 코골이와 이런 무호흡이 사라지는 시점이 거의 압력이 8부터 없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환자분 같은 경우는 23.4였는데 이제 이 7이랑 8을 쓰면 거의 한 8점대 정도로 떨어져요. 3분의 1 정도로 확 줄어드는 거죠. 양압기를 사용하기 전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중등도에 해당했다면 현재는 경증으로 완화된 겁니다. 수면 중 잦은 뒤척임도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너무 건조하면 여기가 다 말라버리니까. 작년 7월부터 양압기 치료는 건강보험에 적용됩니다. 90일 수능 기간에 성공할 경우 6개월 단위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곤한 느낌들, 그다음에 갑자기 졸리는 것들이 이거를 쓰면서 많이 해소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 낮 시간에도 그렇고 저녁 시간에도 그렇고 좀 더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기현 씨는 작년 12월부터 양압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 4시간 이상 착용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원래 불편하니까 적응 기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뭐 병원에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조금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뭐 안경도 계속 쓰면 불편한 거 모르잖아요. 양압기 치료를 받기 전엔 밤에 자다가 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된 업무에 시달리는 날이면 밤에 코를 심하게 골곤 했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한 번 자면 깨질 않는데 한 번 이렇게 제가 늦게까지 뭐 일할 게 있어가지고 늦게까지 잠을 안 잤더니 여러 번 깨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잠의 시간은 긴데 질이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 코골이가 있는 줄 알았지만 수면 무호흡증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숙면에 대추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추차를 끓여주며 건강을 챙겨왔죠. 제가 뭐 집안일 하다가 쳐다보면 자고 있고 쳐다보면 자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해서 애도 되게 불만이 많고 이제 휴일에도 계속 잠을 자고 그랬었는데 조금 이제 밤에 조금 깊이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낮 동안에 덜 피곤해 하니까 조금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서 또 좋아진 것 같아요. 뭐 자는 시간이 역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자는 시간도 어느 정도 시간을 자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얼만큼 그 깊이 있게 그 질 좋은 그런 잠을 자느냐 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도와주는 뭐 그런 치료가 아닌가. 문기현 씨는 현재 양압기 수능 기간에 있습니다. 양압기 치료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양압기에 삽입된 메모리 카드를 통해 수면 상태를 확인합니다. 사용하셨을 때는 확실히 많이 사용했을 때는 점수가 5점 밑으로 거의 다 떨어지는 게 데이터상에 보입니다. 예. 이게 점수 그때 검사했던 그 점수네요. 네, 맞습니다. 치료 전 수면 다원 검사에서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16.6 중등도에 해당했다면 현재는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5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치료가 조금 오래 지속되신다면 환자분의 그런 주관적인 만족도라든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합병증의 발생률도 아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치료만 지금 잘하고 계신데 유지하신다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윤혜 씨는 결혼 전부터 코골이를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더 심해져 잠을 따로 자야 할 정도였죠. 이렇게 기도가 빨리 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제가 혀를 많이 당기고 소리 내야 이제 겨우 보일 정도. 남들은 되게 잘 보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요 후두 덮개 자체가 뒤로 많이 밀려 있는 거죠. 남들보다. 환자분은 요 구조 자체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 무호흡이나 코골이는 좀 계속 지속될 수 있어요. 과거 무호흡 저호흡 지수 68.4로 수면 무호흡 상태가 중증 단계였던 조윤혜 씨. 그러니까 뭐 잠의 질이 나빠지는 것보다 그냥 창피하고 좀 부끄럽고 좀 속상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뒷얘기를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가족들도 같이 잘 수가 없었고 여행이나 이렇게 펜션 같은 데 가면 항상 나와서 혼자서 차에서 잤었어요. 작년 9월부터 양압기를 처방받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조윤혜 씨의 수면 상태는 어떨까요? 한 시간에 62번 정도 이제 무호흡이 있는 이런 상태였는데 기계를 끼기만 해도 다 5 안으로 들어와요. 거의 0.6에서 한 3.0 사이를 거의 다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 정도 상태라고 하면 무호흡이 이제 기계로 인해서 극복이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양압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5 미만으로 양질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쓴 날과 안 쓴 날은 차이가 확실한데 쓴 날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찌뿌둥하다는 느낌 없고 앞이 뿌옇다는 느낌 없고 그러니까 안 쓴 날은 자고 일어나도 안 잔 것 같아요. 양압기 사용 후 2년간 복용했던 당뇨약을 끊었습니다. 혈압은 계속 관리 중인데요. 110에 70입니다. 약 안 먹어도 140 정도 되는데 계절도 그렇고 하다고 당뇨랑 같이 약을 끊기에는 조금 위험한 것 같다고 혈압약은 조금 더 먹어보자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180에 100까지 갔었어요. 지금 혈압약 드시면서 110이네. 그렇지 오늘 먹었으니까요. 110. 드시면서 110이죠. 당뇨 같은 경우는 이게 혈당을 확 줄여주거나 하는 원래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이런 양압기 자체적으로 쓰시면서 몸에 기본적인 대사가 잘 되시고 산소 공급이 잘 되는 것 자체가 대사가 잘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몸에 혈액 순환도 잘 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혈당이 일시적으로 높았던 것들이 조금 조절되는 효과가 조금 있지 않았나 그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양압기 치료는 수면 무호흡증의 표준 치료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양압기에 적응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술을 앞둔 이순석 씨. 까만색 숨쉬는 공간이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이제 이런 상태가 코의 상태고요. 양쪽에 보이는 편도가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인두벽도 남들보다 이렇게 좁아져서 실제로 숨쉬는 공간은 여기로 숨 쉬시는 거죠.
실상 코로 숨을 못 씁니다. 지금 입으로 숨을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계속 이렇게 생활을 해왔죠.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거나 이러면 항상 마스크를 끼고. 체중이 늘면서 코골이도 심해졌습니다. 밤엔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낮엔 늘 잠이 쏟아졌죠. 수면 다원 검사 결과 무호흡 저흡 지수 42.7, 중증에 해당했습니다. 남들보다 잠은 2배로 이상 많이 자는 것 같습니다. 머리만 대면 자고 그걸 하는데도 피로가 풀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코골이가 심하니까 항상 입을 벌리고 자고 일어나면 목이 억수로 따갑고. 환자분 같은 경우는 양압기의 수능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양압기 치료를 권유드리고 양압기 적정 압력 검사라는 양압기 시도하기 전에 압력을 구하는 검사에서 환자분이 이제 더 이상 마스크를 착용 못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가 꽤 있으세요. 그런 불편감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죠. 갑갑한 느낌. 이제 이런 분들이 꽤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바로 이런 다른 치료로 수술적 치료로 전환을 해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재훈 원장이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구개수 인두 피판술과 편도선 적출술로 폐쇄된 기도 부위를 넓혀줄 겁니다. 수술 방법은 이렇습니다. 편도선을 제거해 좌우 폭을 넓히고 목젖의 점막을 자른 후 입천장에 접어 올려 봉합하는 겁니다. 목젖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음식물을 먹을 때 코로 음식물이 안 넘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코골이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부분적이나 전부 절제를 하게 되면 음식물을 먹을 때 비강으로 역류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수술할 때 가급적이면 목젖을 다 자르지 않고 조금 구조를 바꿔서 위쪽으로 붙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비갑계 점막하 절제술도 시행했습니다. 코 안쪽에 비대해진 비갑계의 크기를 줄여 코 속 공간을 넓혀주는 겁니다. 저온의 고주파를 이용해 하비갑계의 점막은 보존하면서 부피를 줄여주는 정원장. 비강 점막은 코로 들어온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만큼 기능을 최대한 살려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점막 절개나 이제 하비갑계 절제술 같이 좀 과도한 수술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점막의 그런 기능이 되게 중요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점막을 최대한 보존하는 이런 고주파 수술이 제일 각광받는 수술이라고. 뇌는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물론 잘 때도 예외는 아니죠. 하지만 수면 무호흡으로 산소 공급이 떨어지면 뇌는 생존을 위해 우리의 몸을 깨웁니다. 수면 무호흡 환자가 깊은 잠에 이르지 못하고 잠에서 자주 깨는 이유인 겁니다. 이때는 자다 깨다를 너무 많이 반복하니까 환자분의 그런 수면 분절이 많이 심해서 수면의 연속성이 너무 떨어졌던 거고, 이번에는 간단하게 그림만 봐도 한 번씩 이렇게 주무실 수 있는 게 많이 시간이 길어졌죠. 수술로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의 패턴이 정상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는 동안의 무호흡 수치도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코골이 수치도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제 너무 살이 갑자기 많이 찌거나 이런 것만 좀 조심하시고, 이제 그런 다른 너무 과음을 하거나 이런 것만 좀 피하신다면 크게 무리 없이 잘 지내실 것 같습니다. 박순열 씨는 최근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29년간 해오던 건설업을 그만두고 피자집을 개업한 겁니다. 지금까지 영화를 보면서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가자마자 한 5분 안에 잠을 자가지고 그냥 눈을 감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고, 흔히 여기서 가면 상태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항상 머리가 두통이 있었고, 차를 운전하다가도 깜빡 졸 정도로 만성 피로에 시달렸던 박순열 씨. 앞으로 돌을 만들다가 조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잠을 잠으로써 피로가 해결이 되니 뭐 낮에 활동을 하는 데는 별 무리 없이 뭐 되는 거고, 아마 피로가 쌓여 있었다면 아마 이런 생활도 힘들었을 겁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직접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곤한 줄은 모르겠다는데요. 그의 마음처럼 가게 안에도 활기가 넘치길 기대합니다. 이 사람이 잠이라는 게 24시간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잠인데, 이걸 원만하게 해결 못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엄청나게 불행한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마음이 편안하니까 지금은 뭐 그 피로감도 없고 뭐 그냥 아주 몸 컨디션이 좋습니다. 정말 좋은 편입니다. 사람은 잠을 자야 살아갑니다. 수면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하죠. 따라서 밤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주 깬다면 자신의 수면 상태를 진단하고 하루빨리 편안한 밤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몸에서 계속 내 몸이 숨을 못 쉬고 내 몸에 피가 안 통하고 내 몸에 산소가 안 가고 이런 몸에서 적신호를 낮에 졸리고 그다음에 코를 골고 운전하다 조시고 다음날 너무 머리가 아프고 안 개운하고 이런 걸로 몸에서 적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이런 적신호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그 적신호가 왔을 때 치료가 가능하시고 치료에 수능도가 있으실 때 최대한 빨리 검사를 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